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3일 오전 10시입니다. 요사이 국민의힘이 달라지려고 노력합니다. 좀 미지근하지만은 윤석열의 무도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했던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이건 결국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의 비상계엄 반대, 탄핵 찬성 노선이 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권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라 정치 깡패라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라 정치 깡패라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한다면서 정치 깡패적 행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 건 공당이 아니라 정치 깡패다. 1985년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미국 송환 판결을 막으려고 콜롬비아 대법원을 탱크로 밀어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40년 전 마약왕 전성시대의 콜롬비아보다 더 후진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에스코바르가 마약을 가지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정치인을 암살하고 대통령 후보를 죽이고 대법원을 공격하고 판사들을 죽인 행위에 비유를 했네요. 이 에스코바르를 소재로 한 이 넷플릭스 영화가 아주 인기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성영 상근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법부 찍어 누르기를 당장 멈추라고 했습니다.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선고 과정에서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2.3 비상계엄령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과 대법원을 무력으로 공격한 것을 같은 선상에서 비판하기는 뭘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무엇보다도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 법관을 압박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요사이 좋은 이야기 하지만은 결국 정권을 잡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말이나 표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평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게 현재로는 이런 무도한 사법부 압박이 여론조사에는 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 문제입니다.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소리 높이 외치고 있는
내란 종식이란 게 이게 도대체 뭐냐? 내란 종식이 아니라 비슷한 윤석열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 윤석열 욕하다가 윤석열 닮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반영되면은 지지율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금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그리고 이준석. 그런데 어제 발표된 공약을 보면은 사실은 김문수, 이재명 공약은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파퓰리즘적 공약이 거기 많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다 통합하겠다, 성장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다 돈이 듭니다. 돈. 그런데 돈을 버는 사람은 기업인입니다. 기업인이 마음껏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열심히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저기 규제를 강화를 해가지고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공약이 특히 이 이재명 민주당 쪽에 많다 이겁니다. 그럼 돈을 누가 봅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 퍼주기 공약을 하고 투자 공약을 하는데 투자를 하려면은 기업인을 안심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도 결국 기업인들로 하여금 한국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가 참 힘들다.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기업인들에게 많이 거는 배임죄가 있습니다. 이 배임죄는 외국에서는 없는 나라가 많아요. 그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이런 걸 손대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그 좋은 이야기가 다 돈이 들고 그런데 한쪽으로는 기업인들이 돈벌이를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하는 이런 공약을 하면은 안 되죠. 그나마 김문수, 이재명 두 사람의 공약이나 정책은 한마디로 파퓰리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파퓰리즘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파전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도 안 된다, 김문수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 된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런 파퓰리즘적 공약 정치로는 안 된다. 과학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지향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는 점에서 아주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이 3파전 대선 결과도 중요하지만 3파전을 통해서 파퓰리즘을 거부하고 젊은 층과 미래를 향해서 아주 감동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케네디 같이 보이기도 하는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느냐. 그리 함으로써 지금 몰락하고 있는 한국 보수를 다시 살릴 수 있느냐 하는 요게 중요한 시대 정신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제 청계천에서 이준석 후보의 출정식 연설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조갑제 TV에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